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라면은 몸에 나쁘니까 자주 먹지 마라. 어릴 때부터 수십 번 들었죠. 그런데요, 저는 한의사로서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라면 오히려 드셔야 합니다. 조금 놀라셨죠? 저도 예전엔 라면을 몸 망치는 음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노인 환자 한 분을 만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라면 반 그릇에 파송송 달걀 하나 넣어 드셨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위장도 편안하셨죠. 도대체 왜일까 궁금해서 성분표부터 조리법까지 다시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라면에 대한 상식은 절반 이상이 오해였습니다. 방부제가 가득하다, MSG 덩어리다, 살찌는 정크푸드다. 이건 오래된 편견이었습니다. 오히려 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균형 잡힌 한 끼 식사에 더 가깝습니다. 믿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아마 저녁 메뉴를 슬며시 바꾸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도시 한의 밥상 연구소의 박연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년 동안 오해했던 라면의 진짜 얼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면이 오래 보관되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틀림없이 방부제 덩어리야. 하지만 놀랍게도 라면에는 화학 방부제가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몇 달씩 멀쩡히 보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수분에 있습니다. 음식이 상하는 건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인데요. 그 미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선 일정한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보통 수분이 12% 이상이면 미생물이 활발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라면은 고작 4에서 6%밖에 되지 않아요. 즉, 미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는 겁니다. 라면을 튀기거나 건조시키는 과정이 결국 자연스러운 보존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따로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학 첨가제 대신 수분 조절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식, 이건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도 꽤 똑똑한 기술입니다. 비슷한 원리를 가진 음식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먹는 말린 오징어나 멸치입니다. 냉장고 없이도 오래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라면도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건조 멸치형 보존식인 셈이죠. 이걸 알고 나면 라면이 오히려 방부제 걱정이 가장 적은 식품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라면 겁내지 마세요. 상하지 않게 지키는 건 방부제가 아니라 과학이에요. 우리가 괜히 두려워했던 건 정보의 착시였던 겁니다. 진짜 해로운 건 화학약품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었죠. 이제 첫 번째 오해 풀리셨죠? 라면이 건강식이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피식 웃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라면은 정크푸드지. 하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라면 한 그릇의 구성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거의 균형 있게 들어 있습니다. 밥과 국, 반찬을 한 번에 합쳐 놓은 느낌이죠. 예전에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라면을 직접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짜 실험처럼 진행했어요. 밥 한 공기, 김치, 달걀 프라이를 한 끼로 두고 라면 한 그릇을 비교해 봤죠. 칼로리는 비슷했고 포만감도 거의 같았습니다. 특히 라면 면발엔 생각보다 단백질이 꽤 들어 있습니다. 밀 단백질 덕분이죠. 그리고 국물 속 기름기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의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균형 잡힌 편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라면에는 비타민 B군과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을 내기 위한 색소가 아니라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쓸 때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 라면을 먹고 나면 괜히 몸이 좀 따뜻해지고 기운이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먹으면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한 끼 대용식으로 본다면 영양 비율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특히 입맛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소화 잘 되고 조리 간단하고 기운까지 나는 식사니까요.
라면을 무조건 정크푸드로 묶어버리기엔 그 속에 숨어있는 균형이 꽤 단단합니다. 라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바로 짜다일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종종 이렇게 물으세요. 선생님, 라면은 나트륨 폭탄이라면서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럼 김치찌개는요? 칼국수는요?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 물론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들과 비교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라면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약 1400mg 정도. 그런데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부르는 칼국수는 3000mg이 넘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도 2000mg 안팎이죠. 초밥 한 줄 세트도 2000mg을 훌쩍 넘습니다. 결국 라면이 유난히 짠 게 아니라 국물 음식이라는 범주 안에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 국물을 끝까지 다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국물의 절반만 남기면 나트륨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물 한 컵만 곁들여도 몸속 농도는 훨씬 완화됩니다. 결국 짜다는 건 라면의 잘못이 아니라 먹는 습관의 문제였던 거죠. 한 번은 이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고혈압 때문에 라면을 끊었다가 다른 음식으로 바꿨더니 오히려 혈압이 더 올랐다고 하시더군요. 들어보니 매일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드셨더라고요. 웃음이 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라면은 억울합니다. 결국 적당이라는 균형만 지키면 다른 음식보다 결코 더 짜지도 해롭지도 않습니다. 국물 반, 맛은 그대로, 그게 진짜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죠. 라면 스프는 MSG 투성이 아니냐? 그런데요, 사실 이 말도 절반은 오해입니다. MSG라는 건 맛을 내는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 분해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성분입니다.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토마토, 치즈, 이런 천연 식재료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라면 스프에도 그런 천연 재료에서 추출된 감칠맛 성분이 들어 있는 거죠. 요즘은 합성 조미료보다 멸치, 다시마, 양파 분말을 섞은 천연 조합이 훨씬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멸치와 다시마는 담을 풀고 기를 순환시키는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죠. 이걸 알고 나면 라면 스프가 단순히 화학물질 덩어리라고 부르기엔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위가 더부룩할 때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는 분도 계십니다. 얼큰한 맛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거든요.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중요한 건 성분 이름의 낯설음이 아니라 그 재료가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감칠맛은 우리 혀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신호예요. 라면의 맛이 그토록 위로가 되는 이유도 그 속에 자연의 맛, 익숙한 맛이 숨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MSG는 적보다 사실은 맛의 언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조금 덜 자극적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라면을 몸에 나쁜 음식으로 믿어왔을까요? 라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라면은 싸고 간편한 서민식이었어요. 당시엔 영양 균형이나 원료보다 값이 싸다는 이미지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기사에서도 인스턴트는 저급식이라는 도식이 만들어졌죠. 거기에 초창기 라면은 조리 기술이 부족해서 지금처럼 좋은 기름이나 재료를 쓰지 못했어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또 하나 극단적인 실험 결과가 사람들의 인식에 깊게 남았습니다. 쥐에게 라면만 먹였더니 죽었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건 영양 불균형 때문이었어요. 라면에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쥐가 단 하나의 음식만 먹었기 때문이죠. 밥만 먹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과장된 정보들이 반복되면서
라면은 죄 많은 음식처럼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라면은 예전과 전혀 다릅니다. 좋은 원료, 개선된 조리법, 낮은 나트륨 제품들까지 다양해졌죠. 결국 라면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라면을 대하는 시선이 낡았던 겁니다. 세상에 완벽히 해로운 음식도 완벽히 좋은 음식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와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그걸 바꾸는 순간 라면은 해로운 인스턴트에서 따뜻한 한 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라면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써보고 환자분들께도 자주 추천드리는 라면을 건강식으로 바꾸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 하나입니다.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는 완벽한 보충제예요. 끓는 물에 달걀을 톡 떨어뜨리면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고 국물의 자극도 부드러워집니다. 힘이 없을 때 라면 한 그릇과 달걀 하나, 그만한 보양식도 없습니다. 둘째, 채소 한 줌입니다. 파, 청경채, 양배추, 버섯 뭐든 좋습니다. 섬유질과 비타민이 더해지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국물의 염도도 자연스럽게 희석돼요. 몸이 가볍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셋째, 순두부 한 조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순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 라면의 짠맛을 순화시켜 줍니다. 뜨거운 국물에 살짝 녹으면 한 입마다 부드러운 온기가 퍼집니다. 넷째, 국물은 반만 드세요. 국물에 맛이 있지만 나트륨도 함께 있습니다. 반만 남기면 맛은 충분하고 부담은 절반으로 줄죠. 이건 단순하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섯째, 스프는 절반만 넣어보세요. 너무 싱거울까 걱정되시죠? 하지만 면 자체에도 간이 배어 있어서 충분히 맛있습니다. 게다가 라면의 감칠맛은 스프보다 면의 기름기에서 더 많이 나와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달걀, 채소, 순두부, 국물 반, 스프 반. 이 조합이면 라면은 더 이상 인스턴트가 아니라 균형 잡힌 따뜻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조합을 한 그릇 보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라면을 괜찮은 음식이 아니라 진짜 건강식으로 끌어올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끼는 업그레이드 4단계를 알려드릴 거. 첫 번째, 식초 한 스푼입니다. 라면에 식초라니 생소하죠? 하지만 한의학에서 식초는 오래전부터 피를 맑게 하고 소화를 돕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식초 속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짜게 먹어도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식초는 혈당 상승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라면 속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결과적으로 포만감은 오래가고 속도 편안하죠. 두 번째, 유기농 라면 선택입니다. 요즘은 밀가루부터 스프까지 천연 재료로 만든 유기농 라면이 많습니다. 튀기지 않은 겉면 제품도 있고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화학 첨가물이 적고 밀의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위장 약한 분들께 강력 추천드려요. 세 번째, 들기름 혹은 참기름 몇 방울입니다. 좋은 기름은 한의학에서 몸에 윤기를 주는 보약으로 봅니다. 들기름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끓인 라면 위에 마지막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향은 고소하고 입안에 부드러운 여운이 남습니다. 네 번째, 생강 한 조각입니다. 겨울에 라면 드실 때 특히 추천드려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얼큰한 라면에 생강 한 조각 넣으면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식초 한 스푼, 유기농 면, 들기름 몇 방울, 생강 한 조각. 이건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몸을 생각하는 작은 의식입니다. 이렇게 끓인 라면 한 그릇은 더 이상 간편식이 아니라 하루를 다독이는 따뜻한 약밥상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몸을 해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방부제도 없고 영양의 균형도 의외로 좋습니다. 나트륨은 다른 음식과 비슷한 수준이고 MSG는 대부분 천연 재료에서 나온 감칠맛 성분이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라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습관이었어요. 달걀 하나, 채소 한 줌, 순두부 한 조각, 거기에 국물과 스프를 반만 쓰는 지혜. 이 작은 변화가 라면을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식초 한 스푼, 유기농 면, 들기름 몇 방울, 생강 한 조각을 더하면 라면은 어느새 건강식이자 위로의 한 그릇이 됩니다.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망설였던 마음, 이제는 조금 놓으셔도 됩니다. 먹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음식은 언제나 약이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 조금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20년 동안 믿었던 상식이 완전히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라면을 죄책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저녁 달걀 하나 통 넣고 채소 살짝 올린 라면을 미소 지으며 끓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한 라면 조합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저녁 밥상 위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